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AI에게 물어보기. 1장. 답답한 시작. 민주는 32살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고 그 발목들은 하나같이 바쁘게 움직였다. 민주는 그 발목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불을 걷어내지 못한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4년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지 4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다. 회사를 나올 때만 해도 민준의 손에는 퇴직금 500만 원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막연하지만 뜨거운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다.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형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냐고 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다. 그래도 민주는 시작했다. 카메라를 샀다. 조명도 샀다. 마이크도 샀다.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겠다며 유료 강좌도 결제했다.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이 석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0명을 넘지 않았다. 올린 영상은 23개였고 그 중에서 조회수가 1000을 넘긴 것은 단 2개뿐이었다. 2년이 더 지났다. 민주는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3번 바꿨다. 편의점, 물류창고, 배달. 몸은 갈수록 망가졌고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구독자 수가 350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20명으로 내려앉은 날 민주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포기를 생각했다.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와 컵라면을 먹으면서 민주는 자신의 채널을 들여다보았다.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영상 퀄리티가 너무 낮네요. 그 짧은 한 줄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다. 민주는 그 댓글을 쓴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자꾸 화가 났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 곧 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팠다. 2장. 억울한 마음. 민준의 친구 재호는 달랐다. 재호는 민준보다 반년 늦게 유튜브를 시작했다. 게임 채널이었다. 처음에 민준은 재호를 걱정했다. 게임 유튜브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이미 대형 채널들이 다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재호는 그냥 웃으면서 해보고 싶다고 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재호의 채널 구독자는 8만 명이 되어 있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이었다. 민주는 재호를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날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다. 재호가 나쁜 사람이어서 억울한 게 아니었다. 재호가 더 열심히 안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민준 자신이 재호보다 못하다는 게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억울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다. 유튜브 관련 강의는 수십 개를 들었다. 썸네일을 바꿔봤고, 제목을 바꿔봤고, 업로드 시간을 바꿔봤다. 구독자에게 댓글로 직접 소통도 해봤다. 커뮤니티 게시글도 올려봤다. 쇼츠도 만들어봤다. 그런데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알 것 같은 말을 했지만 아무도 확실한 말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이번 달 월세는 냈냐고. 민준은 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월세가 20만 원 모자랐다. 배달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2주일을 쉬어야 했고 그 여파로 이달 수입이 크게 줄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지인이 공유한 기사였다. AI 챗봇으로 유튜브 전략 세우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어차피 다 비슷한 소리겠지 싶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기사를 눌렀다.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AI에게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가 민준에게는 낯설었다. AI가 유튜브 전략을 알 수 있을까? AI가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민주는 노트북을 열었다. 3장. 처음 만남. AI 챗봇 화면이 열렸다. 흰 바탕에 깜빡이는 커서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뭘 물어봐야 하지? 막막했다. 그러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다. 나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320명밖에 안 돼.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AI는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답을 내놓았다. 먼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를 더 알아야 해요. 채널 주제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원하는 것이 구독자 수인가요? 아니면 수익인가요? 민주는 그 질문들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히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AI가 먼저 물음을 던진 것이다. 마치 상담사가 하는 것 같은 방식이었다. 민주는 조금 더 솔직하게 썼다. 채널 주제는 자기 개발이에요. 동기부여, 습관, 그런 것들.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아침 루틴 관련 영상 하나였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돈이 필요해요. 구독자도 물론 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더 급해요. AI의 대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전략을 두 갈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을 목표로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구독자 1000명과 최근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조건을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익화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4장. 갈등과 저항. 그런데 민준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일었다. AI한테 이걸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 기계가 나의 상황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겠어. 유튜브는 결국 감각이고 감성이고 사람의 이야기인데 AI가 그걸 알 수 있을까? 민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AI에게 던졌다. 솔직히 AI가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는 사람의 감정과 트렌드와 순간순간의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AI는 그걸 모르잖아요. AI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유튜브를 본 적이 없고 영상을 느낀 적도 없어요. 감동을 받거나 웃음이 터진 적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성공한 채널들의 패턴,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방식, 시청자들이 반응하는 구조, 수익화의 다양한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당신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당신 대신 유튜브를 만들어 드릴 수 없지만 당신이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민주는 그 대답을 2번 읽었다. 틀린 말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보통 유튜브 강의들은 이 방법만 따라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AI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다. 그 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5장 본격적인 탐구. 민주는 다시 물었다. 그럼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AI가 답했다. 구독자 320명 수준에서 직접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폰서십이에요. 구독자 수가 적어도 특정 니치 분야에서 활동한다면 작은 브랜드나 스타트업이 협업을 원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 채널이라면 독서 앱, 플래너,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같은 곳에 직접 제안 이메일을 보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상품 판매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자기 개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자책이나 워크북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어요. 플랫폼도 많고 진입 장벽도 낮아요. 세 번째는 강의 플랫폼 입점이에요. 유튜브에서 쌓은 콘텐츠를 재편집해서 온라인 강의로 만들면 유튜브 구독자와 별개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 운영이에요. 유료 멤버십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수의 팬과 깊이 있게 연결되는 방법인데 구독자 수보다 충성도가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에요. 민주는 손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손이 바빠졌다. 그런데 잠깐라고 민준이 물었다. 스폰서십 제안 이메일을 보내려면 어떻게 써야 해요?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I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제안 이메일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채널이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지, 타깃 시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협업이 브랜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간결하게 담아야 해요. 구독자 수가 적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충성도 높은 소규모 커뮤니티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자기 개발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참여율이 높고 구체적인 실행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널의 강점을 숫자가 아닌 질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6장 알고리즘의 이해. 민주는 기세가 붙어서 계속 물었다.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공략해야 해요? AI가 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클릭률과 시청 지속률이에요.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이고 시청 지속률은 영상을 클릭한 뒤에 끝까지 보는 비율이에요. 이 2가지가 높을수록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상을 추천해줘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AI는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다. 맞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고 그 결과 시청 지속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잔뜩 올려놓고 영상 내용이 그걸 채우지 못하면 시청자는 바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썸네일과 제목이 영상 내용과 일치하는 정직한 자극이에요. 민준 씨의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던 아침 루틴 영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은 어떠했나요?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제목은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였고, 썸네일은 그냥 알람 시계 사진이었어요. AI가 답했다. 그 영상이 성공한 이유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제목에 나라는 주어가 있고 구체적인 숫자인 5시가 있고 했다가 아니라 하기로 했다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완성된 이야기보다 과정 중인 이야기에 더 끌려요. 당신이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기 개발 채널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자기 개발 채널이라면 뭔가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AI는 반대로 말했다. 과정, 실패, 도전. 그것이 더 힘이 세다고. 7장. 콘텐츠 전략의 재설계. 민주는 물음을 이어갔다. 그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AI는 여러 방향을 이야기해줬다. 자기 개발 채널에서 알고리즘을 타는 콘텐츠 유형은 크게 3가지예요. 도전과 실험, 비교와 검증,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도전과 실험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30일 동안 해보겠다거나, 일주일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보겠다거나,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끊어보겠다는 식의 영상이에요. 결과가 좋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면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비교와 검증은 유명한 자기 개발 방법론들을 직접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어느 책에 나온 방법을 나는 이렇게 해봤다는 식의 영상은 검색 유입도 있고 알고리즘도 좋아해요. 책 이름이나 저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솔직한 고백은 어렵지만 가장 강력해요. 나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300명이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영상을 올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런 영상이 자기 개발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조언을 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게 되거든요. 민주는 3번째를 읽다가 손이 멈췄다. 나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300명이다. 그게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8장. 두려움과 마주하기. 민준이 써내려갔다. 그런데 그런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요?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AI가 답했다. 그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남는 채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진짜로 힘들었고 그걸 이겨냈거나 아직 이겨내는 중인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요. 실패자처럼 보일까봐 두렵다는 감정,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민준 씨의 콘텐츠를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개발 채널을 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면 시청자들은 저 사람은 이미 다 이뤄놓은 사람이구나 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런데 힘들다는 것, 아직 모르겠다는 것,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가까워지려 해요. 그 차이가 채널의 온도를 결정해요. 민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채널의 온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채널은 차가웠던 것일 수도 있었다. 잘 정제되고 잘 편집되어 있었지만 정작 민준 자신이 없었다. 고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9장. 실행의 첫걸음. 민준이 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해요? AI가 말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하나만 하세요. 지금 느끼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영상을 찍으세요. 대본 없이요. 오늘 AI와 나눈 대화를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했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AI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AI가 덧붙였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올리지 않아도 돼요. 일단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거예요.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문 너머 발목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다. 민주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다. 삼각대에 올렸다. 렌즈를 자신을 향해 돌렸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해왔는데 구독자가 300명이에요. 말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 뚫리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울면서 계속 말했다. 오늘 AI한테 처음으로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10장. 이제부터. 그날 밤 민주는 그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 자막도 없었고 배경음악도 없었고 썸네일도 대충 만들었다. 제목은 4년째 유튜브 중인데 구독자 300명인 사람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로 달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확인한 조회수는 2100이었다. 댓글이 70개가 달려 있었다. 나도 비슷한 처지예요. 이런 채널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댓글들이었다. 구독자 수가 하룻밤 사이에 320명에서 590명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오래 그 숫자를 바라봤다. 그러다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AI 챗봇 화면을 켰다. 그리고 썼다. 어제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왔어요. AI가 답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올렸다. 창문 너머로 발목들이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발목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민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